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부담부 증여와 특수관계자들끼리 저가량액. 저가양도하는 편들을 많이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거기서 중요한 게 그 기준이 되는 시가가 무엇이냐. 네, 뭐 증여를 받을 때도 그 시가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시세는 과연 어떤 걸 참고해야 되는 건지, 부동산에 가서 그냥 시가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그 금액이 시가인지. 그니까요. 뭐 중개업소에 가면은 다 얼마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면 세무사들은 그거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는 건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란 무엇일까요?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 그냥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관계가 없는 제3자, 타인에게 내가 파는 가격, 판 가격. 혹은 뭐 내가 샀다고 하면 산 가격. 산 하여튼 가격. 이 부동산을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랑 거래했을 때 누구나 가격이죠. 이제 인정할 만한 그런 가격이 시가인데, 네, 그리고 거래될 것 같다는 가격이 아니라 정말 거래가 된 된 거네. 가격.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한 그 부동산에서 물어본 가격 이런 것들은 시가가 아니라 호가라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네, 호가가 아니라 정말 거래된 가격이 시가인데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시가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 부동산의 평가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거래 가격이 없을 거잖아요. 네,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 그거랑 똑같은 것에 대한 가격은 사실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세법에서는 다르게 평가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죠. 네,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 방금 말해드렸던 그 거래 가격이고요. 이건 없을 거고, 두 번째는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감정가액입니다. 감정평가는 누구나 받을 수 있죠? 네, 네. 사실 뭐 의뢰해서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사실 잘 비용도 들어가고 뭐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뭐 경매나 공매나 가격. 수용 가격 이런 거 근데 있을 때 그것도 정말 똑같이 특이한 경우죠. 경우들이잖아요. 이 앞에 1, 2, 3번은 그래서 사실 어려워요. 네. 이 부동산 가격은 없을 거고, 두 번째는 돈 들여서 해야 되니까 안 할 거고, 세 번째는 그러면은 경매 넘어가는데 그거 아니고. 그것도 아주 특이한 경우니까 없을 거고. 그래서 네 번째를 많이 쓰죠. 이 네 번째가 바로 유사매매 사례가액. 매매 사례가액인데 유사한 매매 사례가액입니다. 네,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일정한 조건들이 있어요. 진짜 유사해야 되는데 네. 뭐뭐뭐가 유사해야 되느냐. 법에 있는 단어 그대로 한번 읽어주시죠. 네,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가 동일한 재산. 그런 네. 애들을 유사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네요. 근데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도 사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동일 면적, 음. 위치, 남들이 용도, 어떻게 모르는지 어떻게 어떻게 알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내가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알겠다고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등기를 다 떼가지고 거기 등기 부에 붙어있는 매매 가격을 찾는다? 그렇다고 그걸 내 땅이랑 똑같이 볼 수 있느냐? 그건 그렇지 아니죠. 않아요. 그냥 대략 어림짐작 해볼 수만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법에서 정하는 게 그걸 아니에요. 기준으로 세금을 네. 계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면적도 틀리고 위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기준시가도 다를 네. 테니까.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런 아리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두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토지 같은 경우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매매 사례가액을 공시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주택. 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뭐 개별주택 가격 공시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뿐만 아니라 실거래가도 공시를 하잖아요. 시설가도 있고. 예, 그러니까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사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럼 이제 그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뭐 주소 같은 걸 찍으면 그때 거래된 금액이 면적이랑 층수랑 이렇게 다 자세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몇 월 달에 몇 층, 얼마에 거래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네, 그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네, 면적이 비슷하다거나 위치, 용도가 비슷하다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뭐 나랑 같은 평, 같은 동, 같은 라인, 같은 단지 이런 것들 지금 다 얘기해보니까 아파트네요. 네. 아무래도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똑같은 위치, 구조 이런 게 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모양도 다르잖아요. 다르고요. 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게 있으니까 유사한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사실 뭐 한 동에 같은 층이면 뭐 층마다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모양은 똑같잖아요. 네.
모양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게다가 실거래가를 공시를 하니까요. 개별 주택이나 아파트나 뭐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다 연립주택 주택들은 다 매매사례가액 공시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 가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가 이제 조회가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를 나랑 유사한 걸로 볼 건지 그리고 반드시 써야 되는 가액도 기준이 있잖아요. 네. 이게 없었을 때는 그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옆동도 내 거랑 네. 비슷하고 뭐 이런데 뭐 이렇게 약간 애매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법에 정해져 있게 됐죠, 이제는. 네. 첫 번째로는 일단 같은 단지 내에 있어야 됩니다. 같은 단지 내에 있는 것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적 차이가 5% 이내인 것들. 네. 전용 면적 차이가 5% 이내.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주택 가격이 5% 이내. 5% 이내. 정부에서 이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을 이제 조회를 해보면 층마다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층은 뭐 4억이고, 뭐 위층은 4억 천이고, 그 위층은 4억 5천이에요. 네. 네, 그랬을 때도 이 공동주택의 고시 가격이 5% 이내. 그러니까 3억 8천이랑 4억 2천 사이. 사이에 있는 것들 중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걸 써야 있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중에서 그러면 면적도 똑같고 같은 단지. 이런 경우에는 이 가격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네. 네. 해야만 한다라고 못 박았기 때문에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찾을 때 마음대로 선택하시기 전에 우선 반드시 써야 되는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게 기간이 없을까요? 그러면 한 1년 전에 거래가 됐는데 나랑 정말 유사해요. 바로 옆집. 그러면 그거 반드시 써야 되나요? 1년 전인데? 그걸 쓸 수도 있는데 우선은 먼저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법에서 정해진 게. 근데 그걸 확인하기 전에 이걸 왜 평가하는지 알아야 돼요. 네, 먼저 상속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증여의 이유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상속인 경우에는 전후 6개월입니다. 상속 개시 기준에서요.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하신 날짜 전후로 원래는 3개월입니다. 네, 개정 전에는 3개월이었는데 2019년 2월 12일부터는 네, 지금 개정이 됐어요. 네, 6개월 전부터 3개월 후. 네, 3개월 후까지. 네, 증여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3개월 후까지의 기간을 평가 기간으로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간들 중에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있죠. 오늘 증여가 일어났는데 요 비슷한 날짜들의 이 평가 기간 안에 비슷한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많은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선택하게 되나요? 원래는 가장 가까운 날 거를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개정이 개정됐어요. 됐어요. 2개 이상이 있으면 평균한다. 네. 어떻게 평균하는 건지는 좀 더 좀 확인해 봐야겠죠, 봐야겠지만 실질을. 어쨌든 과거에는 가장 가까운 날짜 걸 찾아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까운 날짜가 많을 수 있으니까 많을 때는 평균을 내라는 좀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세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계속해서 약간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그 시행령 개정에 들어온 것들 중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증여세일 경우에 기간이 전 3개월에서 6개월으로 늘어났고 네. 평가 기준일 이내에 가장 가까운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여러 개 있을 경우에 둘이 사이면 평균액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그러면 6개월부터 3개월 후까지라고 했는데 그럼 신고하고 나서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건 사실 우리가 모를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신고 기한 3개월 말 3개월이 지나는 끝에까지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신고한 날짜까지만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영상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사용할 때는 신고 기한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그 가격을 정하면 바로 신고를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계획과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평가 금액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계획한 게 있으시다면 그 계획한 매매 사례가액이 나왔을 때 바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매매 사례가액이 많을 때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많아서 있는 숫자를 활용하게 되면은 사실 편하죠. 걱정이 없는데요. 없을 때 네. 평가 기간 내 기준 아까 말했던 그 기간 내에 거래가 아예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 방법은 사실 보충적 평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개별주택 가격이라든지 공동주택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준시가, 네. 공시지가 이렇게 네. 활용을 하는데 근데 저희가 항상 찜찜하게 생각하는 게 있죠. 맞아요. 세무서가 그렇게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가격이나 기준시가는 사실 시세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금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증여나 상속을 계산하게 되면 세금이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평가심의위원회라는 걸 두고 있어요. 네. 평가를 해서 심의를 열어서 그 가격이다라고 음.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또 기준이 길잖아요. 네, 옛날 거 써먹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 기준일 전 2년. 2년. 너무 길어.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그러니까요. 주시란 말인지. 그래서 신고를 하고도 사실은 2년의 범위 내에서 만약에 국세청에서 심의를 열어서 이 가격이 아니고 이거다 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죠. 사실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 비상장 주식 같은 거 아니고서는 본 적은 없는데 우선 법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서요. 사실 심의를 열어서 가격을 정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 수많은 아파트 사람들이- 뻔히 가격 다 있는데 그걸 심의를 왜 열겠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네, 어쨌든 열 여지가 있고 이거 뭐 과세관청에서만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납세자 불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납세자도 심의 열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가격이 없는데 어떤 가격을 써야 되는지 알고 싶다. 그럴 때는 맞습니다. 요청을 하시면 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대신 일정 기간 안에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상속이든 뭐 증여든 그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기간을 신청하는 네,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세법에 나오는 그 시가, 시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 말로는 듣고 네. 사실 역시 어렵다고 어렵죠. 생각하는데 그냥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특수관계자랑 거래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유사매매 사례 가격이 있으니까요. 공동주택 가격으로 평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비슷한 유사매매 사례 가격을 확인해 보는데 그중에 아까 반드시 해야 되는 요건들 확인해 보셔서 공지되어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꼭 써먹어야 되는 게 뭐지? 하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걸 한번 다음에는 어떻게 찾는지. 네. 네. 그게 지금 당장에 올라와 있는 호가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왜냐면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거나 의뢰 주셨던 분들 중에 부동산에서는 그 가격이 아니라는데요. 그렇게 말씀 주실 때마다 저희가 좀 난감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저희도 뭐 유리하게 당연히 해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막 갖다 쓸 수가 없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네, 네. 다음에는 저희가 실제로 사례를 들어서 한번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가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